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대통령 뒤에 각하를 붙이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각하라는 말은 쓰지 않죠. 그러면 과부 대신 쓰는 미망인이라는 말은 어떨까요? 여교수, 여검사, 자장면 뭐 이런 건 다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언어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대학교 신지영 교수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죠. 책 언어의 줄다리기의 저자 신지영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제가 주현정의 뉴스쇼 왕팬입니다. 야, 아니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고 진짜로 들으시는? 네, 물론입니다. 7시 반부터 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왕 애청자가 오늘은 왕 애청자입니다. 네. 패널로 출연하셨어요. 네. 신지영 교수님 별명이 언어 탐험가시더라고요. 네네. 아니나 다를까 책 제목도 언어의 줄다리기예요. 끊임없이 언어와 언어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어느 날 말을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줄다리기가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 말을 할까? 뭐 저 말을 할까? 지금 들어갈까? 나중에 들어갈까? 막 이런 식의 줄다리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언어라는 건 사회 속에 존재하는 거니까 이 언어 표현들 사이에 사회에서 줄다리기가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언어를 선택할 때도 줄다리기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사회 안에서도 이 언어를 쓰냐 저 언어를 쓰냐 사회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더라. 네, 그래서 한번 사회로 눈을 돌려서 언어 표현들 사이에 왜 이런 줄다리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관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그러면 이미 사회적으로 줄다리기가 끝나서 한쪽이 확실하게 이긴 단어들도 있고, 네네. 아니면 아직도 줄다리기가 진행 중인 단어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뭐 대통령 각하와 대통령님의 줄다리기죠. 대통령 각하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표현이고요. 그렇죠. 물론 뭐 최근에도 이런 표현들이 문제가 된 적은 있지만 대통령 각하는 이제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이 됐죠. 그래요. 또 그러고 보면은 그러니까 장애인의 반대되는 의미를 예전에는 난 정상인이야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나 정상인 그러면은 맞습니다. 장애인은 비정상인이라는 뜻인가? 뭐 이런 것들. 예, 그렇게 이제 써오다가 어떤 사람이 언어 습관을 자각하게 됐죠. 그러면 장애인들은 비정상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줄다리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줄다리기에 공감한 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인에 상대되는 말이 정상인이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쓰느냐 해서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쓰자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게 됐고, 지금 정상인이다라는 말은 더 이상 장애인에 대응하는 말로 쓰지 않고 있죠. 그래요. 이런 여러 언어의 줄다리기 과정들을 기술하고 계시는데 그중에서도 좀 특별한 것들 이런 제안도 하셨어요. 우리는 미혼, 기혼,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안 한 사람 당연히 이렇게 나눠서 부르는데 이 단어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셨네요. 네,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럴 때 당신은 어떤 상태입니까? 미혼입니까? 기혼입니까? 그렇죠. 정답지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답지가. 그런데 미혼인하고 기혼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미혼, 아직 결혼을 안 했거나 기혼, 이미 결혼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의 범주에 속한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혼이라는 건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언젠가는 결혼을 할 거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심어주는 것이고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안 했다. 언젠간 할 건데 아직 안 했다. 할 거다.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결혼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을 어디다가 써야 될까 이런 문제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결혼을 안 할 건데 아직 결혼 안 했다에 동의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기혼인데요. 이미 결혼을 했다. 그런데 이미 결혼을 했지만 이혼을 한 사람은 미혼인가요? 기혼인가요? 그것도 애매한 돌싱이잖아요, 돌싱. 흔히들 말하는 돌아온 돌싱은 싱글. 거기에 답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어디다 해야 되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요. 이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이런 범주 2가지 범주로 사람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거 참 불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
약자들에 맞습니다. 대한 고려가 그만큼 없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언어가 더 생겨나야 한다는 말씀인데 여교수, 여검사, 뭐 여류시인 이런 거 쓰지 말자는 말은 예전부터 듣긴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런 네네. 거예요? 왜냐하면 남기자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기자는 남자라는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기자는 남자인데 여성이 기자네? 신기하네? 그러면 이름을 붙여줘야겠네? 네, 이러다 보니까 여기자, 여검사 이런 단어들이 생기게 됐죠. 그런데 간호사는 여간호사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네. 남자를 그러니까, 오히려 남간호사라고 하긴 그렇습니다.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언어의 세계는 사실 논리의 세계하고는 달라서요. 여가 있으면 반드시 남이 있고 남이 있으면 반드시 여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두 집단을 대표하는 단어가 한 성별을 또 대표하게 되는 이렇게 되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교수 중에서도 여자인 것을 특별히 드러내야 할 경우에는 뭐 여자 교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평소에 그냥 그런 이유가 없이도 여교수, 여검사, 여기자 이렇게 붙이지 말자는 말씀이세요. 구별하지 말자. 그렇게 된다는 건 여성이 기자이거나 여성이 교수이거나 이건 좀 이상하다, 특별하다 이런 의미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학습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이전의 가치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투영돼서 우리가 학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표현이 있는 건 어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런 표현이 불편해지는 건 내 생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는데 언어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이런 순간에 줄다리기가 이제 벌어지게 되고 옛날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줄다리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쓰지 말자 이런 자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맞았더라도 지금은 틀린 그 단어들. 네, 맞습니다.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고민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맞습니다. 요즘 10대, 20대들이 신조어 정말 많이 써요. 전 못 알아듣겠는 단어가 너무 많은데 네네. 예를 들어 여러분 갑분싸 이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TMI 이런 거 또 빼박캔트, 에바참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희 모르시겠죠? 네. 아이들은 너무도 흔하게 지금 10대들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런 일은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다 있었던 일이죠. 어른들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많이 줄여서 말하니 이런 말 쓰지 말아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이 언어라는 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조어를 만들고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운 걸 가지고 좀 활용해 보고 싶은 거죠. 젊은 특히 청소년들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유통시키고 재미와 그다음에 유대감을 느끼고 이러다가 또 그 단어는 어느 순간 또 없어지고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언어의 어떤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들은 불편한 거죠. 불편하죠. 왜냐하면 아니 언어는 내가 가르쳐 준 건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다니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면서 아이들을 비난하고 이 비난은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일어나는 그런 비난이 되는 거죠. 저도 막 어린 시절에 썼던 말 중에 이게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는 수준까지는 지금도 쓰고 있고 그게 아닌 것들은 알아서 도태가 되고 안 쓰게 되고 이렇게 되네요. 무조건 쓰지 맞습니다. 말아라 하는 게 이게 옳진 않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저도 무슨 이야기 하기 전에 언어 쓰기 전에 마음속에서 줄다리기 한 번씩 세게 시켜보겠습니다. 네,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신지영 교수였습니다.